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박영식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기법이나 이런 것도 이제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술 방법은 다 절개를 해가지고 무릎 관절 속을 의사가 이제 직접 맨눈으로 보면서 이상을 발견하고 그걸 봉합을 하든지 제거를 하든지 뭐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해왔던 방법인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절개하고 하면은 이제 아프고 이제 통증도 많고 상처도 크고 그 치료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다가 관절 내시경이라는 걸 이제 개발해서, 최근에는 무릎 관절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수술은 뭐 인공관절이나 몇 개 수술을 제외하고는 절개해서 하는 수술보다는 관절 내시경을 하는 수술이, 관절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위내시경, 뭐 대장 내시경 건강검진할 때 한 번들 받아보셨죠? 네. 위내시경은 입으로 넣고 대장 내시경은 이제 항문으로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그럼 관절 내시경은 어디로 집어넣을까요? 관절에는 구멍이 없어요. 집어넣을 구멍이 없으니까 뭐 마취하고 소독을 다 한 다음에 마취한 상태에서 구멍을 조그맣게 절개를 해가지고 넣게 됩니다. 물론 예전에 했던 절개 수술에 비해서는 막 10cm 이렇게 절개할 때보다는 절개를 굉장히 작은 한 4mm 정도 절개를 합니다. 관절 내시경 하면 잘 머릿속에 잘 안 오시죠? 제가 직접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절 내시경을 가져왔는데, 속에 앞뒤에 이제 렌즈가 들어있고 이쪽으로 통해서 이제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카메라가 또 뒤에 달려 있어가지고, 다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모니터로 들어가가지고 모니터에 여기를 통해서 본 영상이 모니터로 보이고 보통 한 4배 정도 확대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맨눈으로 보게 되면 이제 무릎 관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절 모양을 보시면 이 무릎 관절,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릎 관절 이제 보시면 이 뒤쪽이 보이지를 잘 않습니다. 내시경 맨눈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 안에 이렇게 집어 넣어서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 뒤쪽 부위까지 아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절 내시경은 이렇게 이제 작은 볼펜심보다 좀 굵은, 볼펜보다 좀 가늘고 이런 걸 이용해서 삽입하게 되니까 절개를 조금만 해도 되니까 무릎 관절 주변에 주위 조직의 손상이 굉장히 적게 되고, 그러면은 수술의 통증도 굉장히 적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보면 그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한 4배 정도 확대해서 보니까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도 적고 절개를 적게 했기 때문에 출혈도 적고 상처 소독할 필요도 거의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입원 기간도 단축이 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보통 한 3배 정도 확대가, 3배에서 4배 정도 확대가 되니까, 예전에는 절개를 해가지고 그냥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술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확대해서 보게 되니까, 이것은 선택적으로 일부를 제거할 것인지 아니면 전부를 제거할 것인지 봉합할 것인지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결정들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예전에는 살리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관절 내시경이 무릎 수술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관절 내시경을 우리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관절들에 최근 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관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무릎 관절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려보면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도 관절 내시경을 이용합니다. 어깨 관절의 질환 중에는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 아니면 충돌증, 이게 대표적인 질환들이 있는데, 이 모든 질환들에 있어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절개를 해서 절개를 하면 어깨 근육에 있는 어깨 삼각근이나 이런 것들이 가르고 들어가가지고 손상을 입게 되면 수술은 아무리 잘해놔도 이게 재활이 되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회전근개의 봉합술이나 아니면 관절의 습관성 탈구일 때 관절막의 봉합이나 이런 것들을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게 됨으로써 주변 조직의 손상도 적고 빠른 재활이 가능해서 그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치료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도 다 관절 내시경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팔꿈치 같은 경우에도 관절 내시경 많이 하고 손목 관절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발목 관절 운동하다가 이렇게 삐끗하면 발목 삐시는 경우들 많죠. 그러면 이제 발목 인대가 끊어지면 예전에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는 한 10cm, 8cm 정도 절개를 하고 그 부위에 끊어진 인대를 봉합해주는 봉합 수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끊어진 인대를 찾아서 그걸 봉합해주는 수술법이 발견이 돼서 그걸 많이 하고 있고 재활도 훨씬 빠르고 수술의 통증도 없고 흉터도 없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척추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척추의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있습니다. 이제 척추 사이의 원판이라고 하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가지고 그 저림 증상, 통증이 심하고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게 디스크가 있고 척추 안에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그 길목이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그 관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퇴행성 변화가 가장 많은데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면 또 목이 졸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신경이 졸리게 되면 걸을 때 이게 다리가 저리고 걷지 못하는 파행이 일어나게 되고 통증도 심하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예전에는 척추를 절개하고 들어가서 뒤쪽에 그 뼈를 일부 제거하고 수술하게 되게 되면 척추 뒤쪽에 있는 근육이 상당히 손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척추 뒤쪽으로도 내시경을 집어넣어 가지고 선택적으로 근육을 절개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선택적으로 흘러나온 디스크만 제거할 수도 있고 척추관이 좁아져서 이렇게 쫄리고 있는 상황을 그 안쪽을 좀 넓게 갈아낼 수도 있는 그런 수술법들이 개발이 되면서 척추 수술에 있어서도 관절 내시경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몸 특히 이제 관절이 아프면 병원에 와서 이제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하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엑스레이 먼저 찍게 되고 진찰을 해서 어떤 병이 있을 것 같다 추측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게 되는 검사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MRI 촬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검사를 했는데도 이게 왜 아픈지 잘 모르겠는 경우들이 뭐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드물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병원 다니면서 의사들 만나서 진찰해보고 검사를 많이 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하고 났는데도 무릎이 계속 아프고 관절이 아픈데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이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최후의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관절 내시경을 또 이용합니다. 내시경을 이용해서 직접 무릎 속을 눈으로 직접 들여다 보아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MRI상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실제로 그런지 들어가서 보면 의외로 MRI에서 진단이 못하고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항상 문제가 가만히 있는 경우에 있는 것도 있지만 움직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MRI 촬영할 때는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는 상태를 촬영하는 건데 이럴 때 움직여가면서 그 무릎 속을 들여다보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그러면 진단을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관절 내시경 수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이것도 이제 저한테 이제 외래 오시는 분들이 시술이라는 표현들을 다른 병원에서 이제 다른 의사분들한테 듣고 오세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시술이라기보다는 수술입니다. 수술. 마취도 해야 되고 뭐 척추 마취나 전신 마취를 하게 됩니다. 마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칼로 절개를 일부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시술이라고 주사 맞듯이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복잡하고 중한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관절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 뭐냐면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하니까 척추 마취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수술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의식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니터를 같이 보면서 내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를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을 때 저도 그러는데 이제 수술하는 걸 보고 싶으냐?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게 해드리겠다.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은 그냥 주무시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되진 않지만 간혹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같이 보게 해드립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이 무릎의 경우에 가장 흔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인데 이 경우에는 보통 한 15분, 짧으면 15분, 길면 30분 정도면 할 수 있고 전방 십자인대 많이 들어보세요. 전방 십자인대 이제 운동하다가 많이 젊은 사람들 끊어지는데 그 재건술을 하게 되면 보통 한 시간 전후로 되게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 해서 수술 시간 대충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술이라기보다는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실제로 절개에서 예전에 했던 그런 수술의 그런 절차를 내시경을 이용해서 한다 뿐이 똑같이 절제하고 봉합하고를 똑같이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내용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보면은 상당히 이제 뭐 수술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붓기도 상당히 있고 무릎 속에 출혈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제술 연골판을 제거하거나 봉합하거나 하면 그 부위가 자극된 부위에서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 수술, 그러니까 관절 내시경 수술 후에 무릎이 상당히 붓고 통증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수술 후 초기에는 좀 안정하시면서 냉찜질 같은 걸 하면서 붓기를 좀 가라앉히도록 그 치료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관절 내시경을 하면서 무릎 주변에 관절막이나 인대 그리고 근육을 좀 건들게 되면 그쪽 다리에 허벅지 쪽에 근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갖고 충분히 재활 운동도 좀 하셔야 돼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샤워를 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후부터는 보행이 좀 어느 정도 가능은 한데 반월상 연골판 수술의 경우에 보통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어느 정도 가벼운 조깅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이 되게 이렇게 간단한 게 이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시술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하고 금방 왔다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드물지만 합병증이 꽤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 수술 후에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피가 고여가지고 혈종이 고여서 피가 고여가지고 혈관절이 생겨가지고 그게 피가 고이게 되면 급격히 부었게 되고 이게 사실은 급격히 부었게 되면 관절막이 확 늘어나면서 통증이 상당히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걸 좀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되고 아니면 열이나 좀 추위 오한이라고 그러죠. 추위나 그리고 관절 수술한 부위가 좀 부으면서 뻘개지고 그러면 이건 감염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다시 가셔야 되고 그 심한 그러니까 종아리나 이런 데 심하게 붓고 막 터질 듯이 아픈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술 후에 혈전이 생기거나 아니면 구획주근이라고 좀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흔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에도 재빨리 병원으로 다시 한번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로 복귀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아까 이제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의 경우에는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가벼운 조깅 정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막 유도니 아니면은 축구니 이런 좀 격렬한 운동은 수술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수술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주치의하고는 다시 한번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관절에서의 수술들은 대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보시면 관절 사이에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이게 절개해서 눈으로 보고 제거하고 봉합은 거의 불가능했고 제거를 했었는데 내시경을 위해서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고 절제도 필요한 부분만 파열대에서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절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것이 예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내시경을 이용하면서는 봉합이 상당히 가능해져서 많은 경우에 봉합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 막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전방 십자인대나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에 이게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지 않고 고식적으로 그러니까 예전과 같이 절개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위치에다가 인대를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이상적인 위치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더라도
무릎이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십자인대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 후 기능의 회복을 이루어질 수가 없었는데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연구에서 연구를 했더니 전방 십자인대가 위치하는 가장 이상적인 위치를 찾아내고 그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무릎 관절에도 노화가 오게 되고 특히 반월사 연골판 관절 표면에 있는 연골, 반월사 연골판에도 노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별로 흔하지 않은데 이제 여자들이 연세가 좀 드시면서 중년 이후에 폐경이 오게 되고 뭐 골다공증도 오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호르몬 변화가 이제 막 오게 되면 관절 연골도 굉장히 약해집니다. 특히 반월사 연골판도 약해지고 앉는 자세도 이제 바닥에 쪼그려 앉고 다리 이렇게 끌어당겨 앉고 이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앉게 되면 반월사 연골판 특히 내측 안쪽에 있는 반월사 연골판의 뒤쪽 부위에 압력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거나 뭐 걸레 빨거나 아니면 방바닥 닦을 때 이 뒤쪽의 압력이 굉장히 증가하게 돼서 신호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깜짝깜짝 하면 갑자기 뛰잖아요. 버스가 오는데 갈 것 같으면 막 뛰잖아요. 그렇게 탁 뛸 때 갑자기 뒤가 당기면서 아픈 경우가 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때린 것 같다고 무릎 뒤하고 종아리가 아픈데 그럼 주로 어디로 가냐면 이게 뒤가 당기면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 디스크가 있으면 뒤가 당긴다더라.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척추외과로 가가지고 척추 보시는 허리 보시는 분들한테 갔다가 이건 아니다. 다시 무릎으로 가라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장황하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에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쪽은 보이는데 뒤쪽은 보이질 않거든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면 여기다 내시경을 집어넣으면 뒤쪽이 아주 잘 보이고 확인할 수가 있고 잘 보입니다. 그러면 봉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봉합할 수 없었는데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서 그 자리를 봉합할 수가 있게 되고 그걸 봉합하면 연골판의 기능이 확 다시 살아나게 되고 관절 표면을 덮고 있는 연골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 쿠션을 살려줄 수 있으니까 확실히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월사 연골판은 되게 이제 혈액 공급이 되게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액 공급이 가장자리 쪽은 혈액 공급이 잘 가는데 안쪽은 혈액 공급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찢어지면 안쪽에서 찢어지면 대개는 제거를 해야 되고 바깥쪽에서 찢어지면 봉합이 가능한데 그것에 대한 확인, 판단도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바깥쪽에 그 가장자리 쪽에서 파열되었을 때 그걸 봉합하는 기술도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다 제거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서 수술 기법도 좋아졌고 그 퇴행성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으로 갈 수 있는 연골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확실히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관절 초기나 중기 관절염에서 그 연골 재생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보통 뭐 미세천공술이나 아니면은 자가 골연골 이식술, 뭐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이나 콜라겐을 이용한 연골 재생술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된 근본 배경에도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관절 그 연골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시술을 직접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면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하고 빠르고 손쉽게 그 수술 후에도 결과가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이 개발되고 무릎 관절 치료에 도입이 된 이후에 그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게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 뭐 기타 다른 질환에서도 훨씬 더 그 좋은 치료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원장님 강연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요.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고 해도
우리 몸에다가 하는 거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관절 내시경에 대한 강연을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어떤 수술을 할지, 뭐 어떻게 뭐 진행을 할지, 이 수술을 할지 말지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의사들마다 조금 그 환자를 치료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결정하는 철학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일괄적으로 저랑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관절 통증이나 이런 것 부분들이 암이나 이런 거는 생명을 위험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지금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신체에 대한 그 결정은 좀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반원세 연골판이 파열이 되었으면 이걸 수술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본인의 의사가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 그러니까 반원세 연골판을 절제를 하게 되면 쿠션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관절 연골에 충격이 그러니까 압력이 많이,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니까, 그러면 관절 연골 손상이 뒤따라서 오게 되고 퇴행성 관절염이 뒤따라서 쭉 따라오게 되는데, 그럼 그것을 알고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금 당장의 생활이 어렵고 고통스럽다, 그러면 추후에 관절염이 오더라도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근데 지금 그렇게 아프지 않고 견딜만 하다 그러면 약 먹고 뭐 재활치료를 하면서 조절해 가면서 추후에 올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현재 내 무릎의 증상이 어떠냐가 사실은 수술을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할 수 있고, 또 이게 또 한 가지 함정이 뭐냐면, 급성기, 갑자기 아픈 경우에는 물리치료하고 약 쓰고 주사 맞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하시면 한 1, 2주 지나면 통증이 또 싹 없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무 아프다고 해서 급하게 수술을 항상 결정하지 마시고,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시고 그리고 나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형까지 써가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실 텐데요. 혹시 이 강연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백세인생 검색하셔서 다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다음 주 강연도 많은 분들이 기대할 것 같은데요. 또 소개를 해주시죠. 다음 주 강연은 퇴행성 관절염 그 말기인 경우는 인공관절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절 연골은 재생이 굉장히 안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초중기 관절 그 퇴행성 관절염 초중기인 경우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손 놓고 기다리는 경우가 되게 예전에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연골 재생할 수 있는 다른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돼서 좋은 결과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연골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골 재생에 관한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